바이오 코리아 인베스트 페어에 참여해 주신 제약 바이오, 바이오테크 기업 및 투자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업 엔지캠 생명과학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기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대변화와 함께 앞으로의 도전 과제들을 실감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공공보건위기 과정을 겪어오면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과의 싸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과학의 힘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공공위기를 극복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백신 역사는 19세기 말 대한민국의 제너로 알려진 정영욱 선생과 지석영 선생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직후 중앙검역소가 된 조선검역소에서 콜레라 백신과 BCG 백신을 최초로 생산하였습니다. 한국은 1954년 감염병 예방법 제정을 통해 이후 5년 동안 주로 수입 백신에 의존하여 약 15종의 소아질환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시행하였고 1988년부터 레토스피아종 한타 바이러스 비형 간염 백신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체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961년도에는 천연두를 박멸하였고 2006년도에는 홍역을 박멸하는 등 대한민국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이자 전염병학자, 바이러스학자인 이황 교수님은 20세기 대한민국 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백신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황 교수님은 첫째,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셨고, 둘째, 질병에 대한 진단 방법을 개발하셨으며, 셋째, 백신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백신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백신의 상용화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1972년부터 94년까지 고려대학교 바이러스 학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백신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한 베리 블룸버그 박사와 같이 이황 교수님은 오늘날까지 의학 역사상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3단계를 수행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베리 블룸버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1967년에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혈액 검사법을 개발했으며 1969년에 최초의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197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B형 간염 백신과 관련하여 이황 교수님의 경력과 베리 블룸버그 박사의 경력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1976년 고려대학교에서 이황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은 신비한 신종 질병이라고 불리는 한국출혈열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이러스가 한탄강 근처에서 채집한 설치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한타 바이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명한 미국 과학자들 또한 1950년대 초부터 이 바이러스의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황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연구진은 열악한 장비에서도 불구하고 최초로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1981년에 이황 교수님과 미국의 공동 연구자들은 쥐 내조직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포 배양 또한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활성화 사백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990년 이황 교수님과 토미야마 박사는 혈청 진단을 통해 한타 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황 교수님 연구진은 포르말린 불활성화 한타 바이러스 백신의 첫 번째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증후군을 동반한 한타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에서 150만 건의 발생과 4만 6천 건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13년 후인 1990년 녹십자는 허영섭 회장의 주도하에 한타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최초의 포르말린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인 한타박스를 생산하였습니다. 중국의 한타바이러스를 도입한 시점부터 2007년까지 한타바이러스 유행성 출혈 환자 수는 2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녹십자 허영섭 회장의 참여가 없었다면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84년 허영섭 회장은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해 당시 녹십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투자하여 모감 연구소를 설립했고 백신 산업 발전 및 공공보건에 기여하였습니다. 허영섭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호환 교수님과 녹십자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LG화학과 녹십자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제조와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한 성과는 대한민국 백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제 친구이자 엔지캠 생명과학의 최고 과학기술 책임자인 세실 철킨스키 박사는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교 백신학 교수와 프랑스 국립보건원 연구이사직을 역임하고 국제백신연구소의 부소장 겸 RNA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국내에서 7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1980년 초 이호환 교수님은 실험실 연구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실 박사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면역 반응 측정 목적으로 개발된 엘리스파 테스트는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대상 백신만이 아니라 암 백신에 대해서도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세실 박사는 홈 그렌 교수와 스웨덴 최초의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때 개발된 기술은 베트남인 인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는 인류의 가치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존 로빈 박사는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유행되는 장티푸스 예방을 위해 본인이 새로운 기술로 세실 박사와 함께 백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다당류 단백질 결합 기술은 인플루엔자균 및 폐렴구균 백신의 개발로 이어져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국제백신연구소는 이렇게 개발된 저가의 장티푸스 백신 기술을 인도의 여러 회사와 SK에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WHO의 사전 적격 심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최초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접합 백신 힙 백신을 개발했으며 유아에서 힙의 발생 및 사망률이 95에서 99% 감소하였고 190개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힙 백신을 통해 전 세계의 약 7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45년 동안 40개 이상의 백신 개발에 참여한 미국의 저명한 백신 학자인 모리스 힐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리스 힐만은 현재 미국에서 권장하는 14개 백신 중 홍역, 볼거리,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세균성 폐렴, 세균성 뇌수막염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등 총 8개를 개발하였고 매년 약 8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7년, 58년 아시아 독감 대유행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모리스 힐만은 의사도 아니고 공중보건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 제약회사 머크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모리스 힐먼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공중보건 인물일 것입니다. 모리스 힐먼과 그의 동료들은 40개 이상의 백신을 개발했고 현재 미국에서 권장되는 14개의 백신 중 8개를 개발했습니다.
백신 분야 전체를 보면 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리스 힐만의 경력에서 우리는 과학자의 기업가적인 비전이 치명적인 감염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막대한 의료 비용으로부터 사회를 구하는 등 크게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백신 개발은 길고 복잡하며 위험한 과정으로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여정입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백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1단계는 탐색적 연구 단계로 보통 2에서 5년 소요가 됩니다. 2단계에는 항원, 즉 항체가 미생물을 죽이거나 개인을 감염시키는 미생물을 예방할 수 있는 활성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피험자들의 면역계에 제시될 수 있는 형태로 항원을 제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균이나 약독화된 살아있는 미생물, 주어진 미생물이 정제된 단백질 분자, 항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RNA 또는 DNA 항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2단계는 비임상 시험으로 보통 1에서 2년 소요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동물 모델의 백신 효과와 잠재적 독성, 백신 투여 방법, 그리고 유도하는 면역 반응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3단계는 임상시험입니다. 이 과정은 1상, 2상, 3상,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이 소요됩니다. 1상은 보통 1, 2년 소요되며 건강한 성인 지원자에게 백신의 잠재적인 부작용, 충분한 용량 및 면역 반응을 평가합니다. 이상은 일상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이상으로 진행되며 연령 또는 기저질환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원자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상보다 더 많은 규모의 지원자로 보통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백신 또는 의약군으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3상은 이상보다 더 많은 규모의 지원자로 보통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2에서 5년 소요됩니다. 피험자는 시험군 또는 의약군에 무작위로 배정되며 예방하려는 질병에 대한 백신 효능과 백신이 의도된 인구 집단에서 안전성을 테스트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부작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단계는 제품 허가입니다. 제품 허가와 함께 백신이 품질 규격에 맞게 생산되고 보관,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이 종료되었더라도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기까지 대량 생산과 보관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약물 감시입니다. 백신이 대중에게 공급되면 백신 제조업체와 보건당국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의 효능 및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전체 생산 공정도 모니터링합니다. 1921년 결핵 백신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 70년간 30종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천연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으며 1980년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 박멸을 선언하였습니다. 2000년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백신인 프리베나가 미국에서 시판 승인되었고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록하면서 백신 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세 가지 백신 10대의 인유 두종 바이러스 UI 로타바이러스 노인의 대상포진이 출시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여러 가지 유행성 H1N1 독감 백신이 생산되었으며 2010년에는 최초의 치료제인 전립선암 백신을 2013년도에는 역 백신학으로 개발한 수막구균 백신을 허가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장티부스 접합 백신을 허가받았고 2020년도에는 사스코브2 유전자 서열 공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생산 기술을 활용한 여러 백신이 개발되어 코비드-19 질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백신 개발이 인류의 삶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가 코비드-19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10개월 후인 2020년 10월에 5가지 기술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12가지 백신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WHO 또는 각 국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된 배경으로는 첫째, 코비드-19 팬데믹 이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스 및 메르스의 유형을 경험하면서 축적된 연구 노하우를 들 수 있으며, 둘째, 순차적인 기존의 백신 개발 절차로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임상시험과 동시에 제조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높은 대중 및 정치적 관심 또한 백신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넷째, 새로운 백신 기술로 인해 빠르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다섯째, WHO와 각 국가들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초부터 DNA, mRNA를 활용한 백신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코비드-19 팬데믹 이전까지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DNA 및 mRNA 백신은 설계와 생산 공정이 단순하여 몇 주 내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용이합니다. 핵산 백신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백신 기술로 간주됩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에서 생산한 mRNA 백신은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통해 코비드-19에 효과적이나 5, 6개월 후 항체의 소멸로 인해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mRNA 백신은 매우 불안정하여 리피드 나노 입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온 또는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냉동 운반 및 보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많은 회사에서 DNA 백신 개발을 시도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했지만 자일러스 카딜라가 세계 최초로 인간 대상의 성공적인 DNA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 유행 시점에 2만 8천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위약대조 다기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모든 코비드-19 환자에게 66.6%, 중등도 중증 환자에게 100%의 임상적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델타 변이체에 대해 40%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DNA 백신의 장점으로는 첫째, 25도씨에서 3개월, 37도씨에서는 15일까지 열 안정성이 매우 높은 백신으로 동남아 같은 기후 조건에서 운반과 보관이 가장 용이한 백신이고 백신의 유효기간도 가장 깁니다. 둘째, DNA 백신은 피내 주사로 주사 바늘 대신 고압을 이용하여 피부의 상층 부인 진피에 백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주사 부위 통증,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mRNA 백신의 면역 반응 지속 기간이 5개월 미만인 반면 DNA 백신은 265일 동안 면역 반응이 유지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생산 비용이 낮아 저소득 국가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플레이 기술 플랫폼으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나 변종에 대해서도 8주 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이 단순하여 기술 이전 또한 수월합니다. 가장 최근의 지난 2년간 국내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회에서 4회차에 걸쳐 1억 2,500만 도스 이상이 접종되었으며 이 중 mRNA 백신인 화이저가 61.4%로 가장 많이 접종되었고, 그 뒤로 모더나가 약 20%, 아스트라제네카가 15%, 얀센이 1% 순이고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회차별 접종률입니다. 1차에서 87.7%, 2차에서 86.6%가 넘어선 높은 접종률을 보인 반면 3차부터는 접종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4차 접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접종률이 급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월부터 2022년도 5월까지 이상 반응 의심 사례로 신고된 현황을 보면 전체 이상 반응이 46만 7,7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한 이상 반응도 18,281건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의 주 사인도 급성 심장사,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폐렴, 폐혈증으로 백신 부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 대중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신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종률 급감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백신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 중 약 25.2%에서 4차 접종 완료자 중 9.8%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면역 반응 지속 기간이 짧아 3, 4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이 된다면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도 문제로 인해 접종률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구매 계약으로 비축하고 있는 백신의 양은 너무 많습니다. mRNA 백신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그동안 비축해둔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로 많은 양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월부터 2022년도 5월 현재까지 약 312만 6천 도스가 폐기되었으며 2022년도 5월 현재 기준으로 1,560만 회분이 남은 상황이지만 선구매 계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약 1억 4천만 회분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 폐기되는 백신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백신 폐기로 인해 재정적,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년간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며 얻은 교훈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공급이 필요합니다. 둘째, mRNA 백신 및 면역 증강 단백질을 포함한 여타 코로나19 백신은 면역 기능 유지를 위해 부스터샷이 필요하지만 대중들은 부스터샷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mRNA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면역 반응이 지속되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셋째,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화이저 모더나는 글로벌 백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백신 제조 기술 이전을 꺼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째, 2022년도 4월 기준 전 세계 백신 접종 대상 인구 중 40%가 여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신 공급의 불균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아프리카에 공급되는 코비드-19 백신 양보다 12월 한 달 미국, EU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 양이 더 많습니다. 여섯째,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합니다. 호주의 저명한 백신학자, 면역학자인 구스타프 노살 경은 백신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이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난 20년간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과 독자적, 족창적, 독보적 기술 개발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바이오 제약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C18을 기반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힘써왔으며 글로벌 공공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코비드-19 백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백신 파트너사인 자이더스는 인도의 탑5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미국의 14개를 포함하여 전 세계 35개의 제조 공장과 2만 5천 명의 임직원이 연간 약 3조 원의 매출 실적을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과 백신 분야 1등 기업입니다. 양사의 이러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엔지캠 생명과학은 인도 자이더스와 세계 최초 DNA 백신인 자이코브-D 백신에 대한 기술 이전과 제조 판매에 이르는 포괄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NA 백신 자이코브-D 임상시험 및 허가 현황입니다. 자이더스사는 3만 명이 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이코브-D 2mg 3회 접종 및 3,000명을 대상으로 한 3mg 2회 접종에 대한 임상 3상을 실시하였으며 IgG 생성률과 중화항체를 측정한 결과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중증 환자 사망 사례가 전무하여 100%의 안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특히 청소년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식약처로부터 2021년도 8월 21일과 2022년도 4월 26일에 각각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DNA 백신인 자이코브-D는 3만 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국소 및 전신 반응이 거의 없거나 낮았으며 중증 반응 이상 반응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안전한 백신입니다. 또한 T세포 유도로 항체가 오랫동안 지속 유지되며 3mg 2회 접종으로 256일까지 면역 반응이 지속됩니다. 또한 열 안전성이 높아 2에서 8도씨에서 9개월간 안정하며 25도씨에서도 3개월간, 심지어는 37도씨에서도 15일간 안정하여 콜드체인인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도 보관, 운송이 용이하며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다시 말해 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백신입니다. 무주사 침으로 인해 우로 고압에 의해 피내 주사를 함으로써 주사 부위 통증이나 부종이 없으며 접종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빠른 DNA 설계를 통해 지질 나노 입자 기술과 같은 복잡한 제재 기술이 필요치 않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이코브-D는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피내 투여로 접종자 편의성, 제조 용이성, 변이 대응 개발 능력이 뛰어난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불과 1, 2년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시킨 데에는 미국 정부의 백신 초고속 작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에 20조 원을 지원했고 영국도 백신 태스크포스에 10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신속 사용 승인까지 획득한 백신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국내에서 생산 및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8개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컨소시엄을 통해 충분한 백신 생산 시설과 역량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백신 주권 국가로서 도약 및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선구매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속 사용 승인을 부여하고 주요 원자재 및 생산 설비 리노베이션을 위한 금융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엔지캠 생명과 같은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 기술 제조 수출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위기는 매우 혁신적인 과학적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꽃피웠습니다. 1년도 채 안 되어 12개 이상의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연대와 협조는 실시간으로 작동하였으며 코박스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수단의 구현과 정부 자금의 동원 및 산업 파트너 간의 제휴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인력을 훈련하여 적절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 투자를 통해 바이오 제조 역량을 단연간 구축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규제 과학을 관소하면서 한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진화를 견인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제조 및 R&D 투자의 최적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기초 구성 요소에 대한 열린 거래 환경이 필수적이며 이들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R&D 및 백신 제조 역량의 확장과 미래의 전염병 대비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엔지캠 생명과 같은 기업들의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 기술 제조 수출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비드 19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한 국가적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